두바이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국제수사기관과 탐사보도팀이 포착한 장면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라진 거물급 범죄자들이 조용히 두바이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두바이의 초고층 펜트하우스, 럭셔리 빌라, 전용말이나 요트를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단순히 도피한 것이 아니라 두바이를 은신처가 아닌 새로운 본거지로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짜 투자 플랫폼을 운영한 범죄자, 유럽에서 대형 금융사기를 벌인 일당, 중동을 무대로 돈 세탁을 하던 조직, 심지어 국제 마약왕까지 수감자가 아니라 VIP 손님처럼 두바이에서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두바이가 선택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금 흐름이 가장 빠르고 익명성이 가장 강하게 보장되는 곳, 부동산의 실소유주를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 그리고 초대형 금융자본이 몰리며 발생하는 감시 사각지대, 이 모든 게 범죄자에게는 완벽한 은신 코스였습니다. 한 탐사보도팀은 두바이에 숨어있는 범죄자들의 재산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라스알칸테에서만 수십억대 펜트하우스를 보유한 유럽 금융사기 일당이 밝혀졌고, 두바이 마리나의 초호화 요트를 동남아 사기 조직 간부가 소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만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각국에서 수배 중이거나 이미 도주한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에 입국만 하면 어느 나라에도 쉽게 넘겨지지 않고 자기 이름이 아닌 비밀법인 명의로 집이며 계좌며 모든 것을 운영했습니다. 두바이는 국제도시이자 금융 중심지지만 특정 조건을 갖추면 외부 기관이 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어렵고 일부 국가와는 범죄인 인도 협정도 느슨합니다. 그 틈을 범죄자들이 완벽하게 파고든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그냥 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두바이에서 사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투자, 명품 수입업, 전자상거래, 심지어 가상화폐 OTC까지 겉보기엔 정상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해외에서 빼돌린 자금이 버티고 있고 범죄 조직의 하부 조직이 두바이를 거점 삼아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수사기관들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범죄수익추적팀, 영국 NCA, 미국 DEA, 그리고 인터폴까지 두바이에 숨어있는 범죄자 리스트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두바이의 자본 시스템이 너무 거대하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를 선택한 겁니다. 숨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불리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고 범죄 자금을 세탁해 깨끗한 합법 자본처럼 다시 내보내는 일종의 거대한 세탁소 역할. 최근 국제탐사보도 네트워크는 단 한 문장으로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두바이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범죄자 숙소다. 이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페라리를 몰고 펜트하우스에서 내려오는 사람, 하지만 실상은 수배자. 버질 아블로 옷을 입고 해변 카페에 앉아있는 남자, 사실은 사기단 총책, 요트를 정박시키고 파티를 여는 이들, 실제로는 국제범죄망의 중간 관리자, 평범한 관광객은 이들을 부유한 사업가로 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피해자가 만든 돈, 국제사기, 마약거래, 불법 도박, 각종 착취가 얽혀있습니다. 두바이 정부는 최근 자금 세탁 방지를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왔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신 중이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이제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과연 부자들의 도시인가? 아니면 전 세계 범죄자들의 숨겨진 왕국인가? 그리고 이 거대한 은신 네트워크는 언제 터져나올지, 혹은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닌지. 단 하나 분명한 건 두바이는 지금 세계 범죄 조직의 가장 밝고 가장 어두운 얼굴,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